인성은 5년 뒤에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예측해 줍니다. 케미는 첫 데이트에서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낄지 예측해 주죠. 그런데 당신은 첫 데이트의 느낌만으로 상대를 선택하고는 왜 5년 뒤에 연애가 악몽이 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인성은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울지, 삶이 힘들어질 때 곁에 남아줄지, 좋은 부모가 될지, 당신을 탓할지, 아니면 책임을 질지를 보여줍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면 첫 데이트에서도 상대의 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성이 좋다는 것을 그저 친절하고 매너가 좋고 매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연기일 뿐입니다. 진짜 인성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실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인성이란 자신의 이미지나 편안함, 욕구가 위협받을 때 내리는 선택들의 패턴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대가가 따르며 지루할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인성입니다. 바로 그때 진짜 인성이 드러나거나 미천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중요한 모든 것은 인성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당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연애 초기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연기하지만 관계가 편안해지면 진짜 인성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식당 직원, 가족,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훗날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실성과 원만함은 결혼 후 수년이 지난 뒤에 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거나 무시하는 패턴은 기분 탓이 아니라 인성의 문제입니다. 연애 초기에 참고 넘어간 행동들은 결국 나중에 당신이 견뎌야 할 일상이 되며 이는 상대가 바람을 피울지 여부와도 직결됩니다. 외도는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성향들이 외도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특권의식, 부족한 충동 조절 능력, 공감 능력의 결여가 바로 그것입니다. 착취, 특권의식, 공감 능력 부족을 포함한 성적 나르시시즘이 외도를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성이 허락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회에 나쁜 인성이 더해지면 그것이 바로 외도가 됩니다. 바람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안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피울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합니다. 반면 인성이 나쁜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대화를 단절하며 남의 탓을 합니다. 연인들이 얼마나 자주 싸우느냐보다 어떻게 싸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인신공격을 하나요? 아니면 문제 상황 자체에 집중하나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나요? 아니면 그저 상황을 무마하려고 억지로 사과하나요? 상대와 안전하게 다른 의견을 나눌 수 없는 관계는 그 자체로 안전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곁에 남아줄 것인가 살다 보면 분명 힘든 순간이 옵니다. 질병, 상실, 스트레스, 권태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바로 인성에서 나옵니다. 인성이 나쁜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가 더 이상 편하지 않을 때 바로 도망쳐버립니다. 커플들을 30년 넘게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신경증적 성향이 결혼 생활의 불만족과 이혼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견뎌낼지 아니면 혼자 살겠다고 배를 버리고 떠날지는 결국 인성이 결정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만 곁에 있는 파트너는 비바람이 몰아치면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떤 부모가 될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인내심, 공감, 일관성. 이것들은 모두 인성의 특성들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육아 기간 동안 인성을 꾸며낼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함부로 짜증을 내나요? 쉽게 인내심을 잃어버리나요? 그게 바로 당신의 아이들을 대할 태도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아이들의 또 다른 부모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신뢰성도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정직함 역시 인성입니다. 지출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빚을 숨기지는 않나요? 연구에 따르면 금전적인 속임수는 외도만큼이나 치명적으로 관계를 파괴합니다. 상대가 공동의 재정에 책임을 질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이 결혼 생활 내내 그 사람의 뒷수습만 하게 될지는 인성이 예측해 줍니다. 돈 문제는 대개 인성의 문제입니다.
정서적 안전감에 대해 말해볼까요? 그 사람이 당신의 취약점을 무기로 삼을까요? 당신의 두려움을 조롱하거나 감정을 묵살할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감 능력의 결여는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당신의 정서적 안전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인성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인성은 당신의 약점을 보호해 줍니다. 반면 나쁜 인성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당신의 솔직함을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과는 결코 친밀감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꾸 인성을 외면하는 걸까요? 바로 케미가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끌림은 머릿속을 도파민 안개로 가득 채웁니다. 누군가에게 푹 빠져 있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강렬한 매력은 이성적인 평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위험 신호들을 못 본 척하고 핑계를 대주지만 결국 케미는 흐려지고 인성만 남게 됩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잠재력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인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핵심적인 성격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상대의 잠재력과 연애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세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의 패턴과 연애를 하세요.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그 모습이 앞으로 당신이 계속 겪게 될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외모, 직업, 유머, 감각, 매력 같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코 인성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는 초기의 호감을 예측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계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은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잘생기거나 예쁜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그냥 나르시시스트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력은 그 사람의 내면을 예측해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아마 어떻게 인성을 평가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인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연애가 상대를 검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과정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성실성, 원만함, 정서적 안정성, 낮은 나르시시즘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위한 면접을 보면서 제대로 된 질문조차 던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상대의 인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당 직원 테스트입니다. 상대가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나쁜 인성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언젠가 당신이 받을 대접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드러나는 상대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둘째, 전 연인 테스트입니다. 과거의 연인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전 애인들이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위험 신호입니다.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문제였다고 말한다면 다음엔 당신이 그 문제가 될 차례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예측해 줍니다. 셋째, 번거로움 테스트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약속을 지키나요? 아니면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쉽게 약속을 취소하나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인성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실성은 관계의 안정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면 나중에도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작은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큰 약속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갈등 테스트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에 한번 거절을 해보세요. 건강한 선을 긋고 상대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인성이 좋은 사람은 당신의 선을 존중합니다. 반면 인성이 나쁜 사람은 그 선을 무너뜨리려 하고 교묘하게 조종하려 듭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 3년을 만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거절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실수 테스트입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즉시 인정하나요? 변명을 늘어놓나요? 아니면 당신을 가스라이팅 하나요?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태도는 인성의 가장 큰 주춧돌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파트너와 만날 때 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는 사실은 연구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곧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아플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다정한가요? 아니면 무자비한가요? 스트레스는 진짜 인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안정성은 사람이 압박감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지금 겪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당신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진짜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땐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인생이 순탄할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성은 힘들 때 그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테스트입니다. 인성은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보입니다. 관계를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수개월에 걸쳐 상대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세요. 일관성이 곧 인성입니다. 3개월 동안은 상대의 잘 포장된 모습만 보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금이 가기 시작하고 12개월이 되면 진짜 현실이 보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관계를 서두르는 것은 위험 신호를 놓치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가치관 테스트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보세요.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작 거짓말을 하지는 않나요? 진정성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다르다면 그것은 인성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세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성, 책임감, 공감 능력, 일관성, 정직함, 신뢰성, 존중, 겸손함, 관대함, 그리고 자기 통제력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짜릿하고 자극적인 특성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특성들입니다. 좋은 인성을 지닌 사람과 함께하면 이런 기분이 듭니다. 짜릿하기보다는 안전합니다. 극적이기보다는 안정적입니다. 최고로 좋은 의미에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예측 가능하게 좋은 사람이니까요. 혼란스러운 연애에 익숙한 분이라면 인성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저 너무 착하기만 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강렬한 케미가 없을 수도 있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만이 영원한 사랑을 위한 유일한 토대입니다. 감정의 강렬함을 진정한 친밀감과 착각하지 마세요. 나쁜 인성의 위험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권의식, 책임감 결여, 교묘한 조종, 잔인함, 변덕, 이기주의, 부정직함, 무례함, 충동성, 그리고 공감 능력 부족입니다. 나쁜 인성 위에서는 결코 지속 가능한 사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나쁜 인성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뼈아픈 보증수표입니다. 수십 년간 커플들을 추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격적인 특성이 단순한 취향의 일치나 매력보다 관계의 결말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좋은 인성이 완벽한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할 것입니다.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힘들어질 때도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인성보다 케미를 선택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행동 패턴을 무시한 채 잠재력만 믿고 연애하는 것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대의 인성을 무시했다가 큰 대가를 치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인성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연애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할 테니까요. 당신은 케미만큼이나 훌륭한 인성을 가진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